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잊지 않고 있죠? 경찰 합격은 경찰과 함께.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한번 본대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서론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죠? 형사소송법이 과연 뭘까? 그러면 우리는 형사소송법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형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형법. 왜? 형법에 의해서 형사소송법이 자주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형법 시간에 형법이 뭔지 공부했던 기억 나시죠? 형법은 과연 뭔가? 형법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은 그 범죄에 대해서 그 법률 효과에 의해 가지고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법규범의 총체다. 이렇게 의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자, 법이 바로 그거예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듣느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주 듣다 보잖아요. 그러면 용어는 알아서 알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용어를 모른다고 답답해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자주 들으면 그 용어가 또 나오고, 법률적 용어는요 계속 나와요. 여러 법률 과목에서. 그러니까 이거 배우다 보면 여기서 알게 되고, 이거 배우다 보면 여기서 알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하지만 쭉쭉쭉 나가다 보면 어때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우리가 보면은 호도까기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왜? 호도는 처음 까기가 엄청 힘들죠? 그렇지만 한번 까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먹기는 엄청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처음에 까는 게 힘들다는 것만, 그런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차이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방금 형법의 의의를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한번 쉽게 생각해 보면요, 이거죠. 나쁜 짓을 하면은요 혼내는 겁니다. 그죠? 그게 형법이에요. 너 나쁜 짓 하냐? 너 나 혼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쁜 짓을 하면 혼을 내는데, 나쁜 짓은 뭐겠어요? 아무 나쁜 짓이나 다 나쁜 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범죄만. 그죠? 범죄만. 자,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갑니다. 그걸 들어주지 않는 거 나쁜 짓이죠. 하지만 그건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간통, 나쁜 짓이죠. 하지만 간통죄도 유언 판결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간통죄는 범죄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침을 뱉으면 범죄입니다. 그러나 간통을 한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둘 다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법률적 유법이 있고 도덕적 유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간통 행위는 이제 도덕적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법률적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혼을 내는 건요, 혼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귀양을 버리죠. 그죠? 아니면은 곤장을 때리죠. 아니면 산채로 땅에다 파묻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바로 형벌이라는 제도가 9가지 형벌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자, 나쁜 짓 하면 범죄라 그랬죠? 범죄라는 것 자체는 구속요건, 법조문에 해당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법조문이 없으면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형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죄와 형벌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범죄도 아니고, 그리고 형벌을 부과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유법해야 되겠죠? 자, 7살짜리 꼬마아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 꼬마아이를 감옥에 넣어서 뭐 하겠습니까? 느껴야죠. 내가 잘못했다는 걸.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걸 못 느낀 사람은요,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책임성입니다. 느껴라고 우리가 처벌을 하는 거지. 그죠? 느끼지 못할 사람은 아무리 넣어놔봤자 소용없죠. 감옥에서 전과 20번, 전과 30번 계속 감옥에다 넣어놨자 그런 사람들 못 느끼면 또 나와서 또 범죄 저지르고, 또 나와서 또 범죄 저지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이 정도 성인이면 느낄 것이다. 잘못이 뭔지는 알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혼을 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형법은요, 딱 못을 박아놨죠. 나쁜 짓을 하면은요, 혼을 낸대요. 마음에 들어요. 결혼하겠대요. 그 미친놈이죠. 마음에 든데 결혼하겠대. 어떻게 결혼할 거예요? 마음에 든 여자한테 무조건 다 결혼하자고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절차를 거쳐야 할 거 아니에요.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또 나라에 대해서 누군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상대방이 또 누군지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러면 그 절차 과정이 바로 이동적 역할이 되는 거고 그 이동적 역자가 절차입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죠. 바로 이 절차가 뭐예요? 줄여서 형사소송법, 형소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있어야 나쁜 짓이 범죄, 이게 있어야 범죄를 해야 형벌이 되는 거고 그럼 범죄가 없으면 이동적 역할이 안 나오는 거죠. 범죄가 있어야 이동적 역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을 해야 절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혼을 낼 거 아니에요. 혼을 낼 건지 말 것인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법 가운데 형소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형법이 없으면 형소법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씩 형소법만 공부하고 형법은 안 해. 뭐 사회 형소법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형법을 선택했으면 형소법 같이 하는 게 편하고요. 또 형소법에 있으면 형법을 같이 하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왜? 같이 나오는 거니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형태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형태에서 형법 가운데 형소법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법이 있어야 형소법이 끼어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형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걸 근거를 이렇게 쓴 거예요. 형사 절차를 규정하는 국가적 법률 체계로서 형법을 적용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미쳐버리겠죠? 이게 뭔 말인지. 그죠? 이게 결국은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나쁜 짓을 하면은 혼낸다는 것은 국가적 법률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나쁜 짓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혼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법을 뭐 해야 되겠어요? 적용 실현해야 되겠죠. 그러면 실현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화살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절차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형소법은 이 가운데에 끼어 있는 거야. 이 말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게 형사소송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어렵게 돼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잠깐 볼까요? 그러면 이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전제되면은요, 또 하나 나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보면요, 일단 사건이 발생되면은, 그죠? 사건이 발생되면은 그때 나쁜 놈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피내사, 그렇죠? 피내사자, 용의자라 그러죠. 용의자. 용의자 김모 씨를 쫓고 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 이때는 아직은 이 사람이 진짜 범죄자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입건이 되는 겁니다. 입건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수사 개시라는 용어로도 씁니다. 실무상에서는 입건이라고 말을 쓰죠. 그럼 수사가 개시되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피의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범죄자로 조금 한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뭐가 가능하냐? 체포 구속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체포 구속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체포 구속이 가능함으로 인해서 피의자라는 신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소가 제기됩니다. 자, 공소 제기는 누가 하죠? 현재는 검사가 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피고인이라는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피고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공소가 제기된 사람. 알겠죠? 공소가 제기된 사람. 그러니까 검사가 한번 붙자. 그치? 한번 붙자. 법정에 가서 너하고 나하고 한번 붙자. 그래서 검사의 역할은 법정에 가서 청코너 홍코너로 대등한 위치에서 한번 붙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지위가 되고 피고인은 검사하고 대등한 위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사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코너, 홍코너.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는 수직 관계가 될 수 있죠. 위, 아래가 되는데 공소가 제기되면서 수평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법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형이 확정되잖아요. 이제 뭐 징역 몇 년 이렇게 확정될 수도 있고 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수형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형사소송법은요. 수사의 개시부터 시작해서 형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여기까지만 형소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형소법이 적용되니까 결국은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피의자와 피고인만 우리 형소법은 나온다. 누구는 안 나와요. 피대사자. 형소법상 법조문에 없습니다. 여기는 아직 형소법으로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일이 하나 터진 거예요. 아직까지는 절차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또 수형자. 여기는 이제 절차에서 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손에서 끝난 거예요. 이제 교정이에요. 교정.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해두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니까 아, 이때가 바로 이 사람들이 되는구나 라고 봤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요. 자, 용의자는 수사 개시 전의 지위입니다. 피의자는 수사 개시 후 공소 제기 전 지위입니다. 피고인은요. 공소 제기 후 확정 판결 전의 지위입니다. 자, 입에서 계속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수형자는요. 확정 판결 후 집행 중인 지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이 딱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된 얘기셨죠? 자, 용의자 뭐라고요? 그렇죠. 피의자는요? 피고인은? 수형자는? 됐습니다. 자, 우리 형소법에 있는 건 뭐라고요? 피의자, 피고인. 됐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있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형소법에 이제 한 발 딱 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한번 이제 쑥 들어가 보죠. 자, 수사 절차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수사. 자,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는 종결됩니다. 그죠?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가 종결. 자, 이게 담당하는 것이 경찰과 검찰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수사가 개시되고 수사가 종결되는데 수사의 종결의 형태에 의해서는 누가 진행한다? 검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찰은 뭘 한다? 수사의 개시 정도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경찰도 있고 검사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경찰인 경우에 대해서는 검사에 의해서 지휘를 받아야 되고 경찰은 검사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개시는 경찰에게 있으나 보고를 해야 되니까 저 이거 수사할게요. 그러면 하지마. 그럼 못 하는 거죠. 또 수사를 할게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잠깐 기다려봐. 내가 지휘할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바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일단 수사는 시작된다. 근데 기본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맨 처음 시작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검찰에게 송치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 송치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기소할 거냐 불기소할 거냐 문제가 되는 거죠. 기소를 한다면은 무슨 과정으로 가겠어요? 공판 과정으로 갈 것이고 불기소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드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끝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소냐 불기소냐의 형태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부분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불기소는 이걸로 끝. 집에 가든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판 과정. 우리가 이제 형소법은 절차니까 당연히 공판 과정으로 가는 것을 또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사가 개시되고 종결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소를 제기를 한번 해볼게요. 누가요? 검사가요. 자, 그러면 검사가 공소 제기하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 볼까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반드시 재판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검사가 공소 제기한 것 중에서는 쓸모없는 경우도 있겠죠. 쓸데없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쓸데없는 것도 과연 공소를 제기를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공소 제기를 해버렸어요. 쓸모없는 것을. 그러면 이때는 과연 재판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봤더니 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입니다. 자, 우리 반의 1등은 판사예요. 우리 반의 2등이 검사입니다. 그러면 1등이 2등이 시키는 대로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럼 검사를 하려고 하지. 왜 판사를 하려고 해? 그렇죠? 근데 판사가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등도 머리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반드시 재판을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재판을 다 해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나눠줘. 가치가 없는 경우와 가치가 있는 경우로 나눠서 재판은 하기는 하는데 가치가 없으면 우리는 형식 재판을 할 거야. 가치가 있으면 실체 재판할 거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느냐 있느냐로 나눠서 형식 재판과 실체 재판으로 구분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치가 없으면 형식 재판.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가치가 있을 때 바로 실체 재판. 여러분들 우리 재판할 때 유죄, 무죄 이야기하죠? 그 유죄, 무죄가 바로 실체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유죄, 무죄는 가치가 있을 때만 해주는 거예요. 가치가 있을 때 공소제기를 잘했어요. 잘했는데 보니까 무죄예요. 잘했는데 보니까 유죄예요. 이것만 해주는 거지 처음부터 무죄가 나올 것,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공소제기하면 이것은 당연히 형식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공소제기해요. 혼낼 수도 없잖아요. 그럼 죽은 사람을 공소제기하면은 그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무슨 재판한다는 거예요? 형식재판. 외계인을 공소제기합니다. 외계인을. 그러면 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형식재판 이거예요, 이거.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사가 공소제기하면 외계인을 공소제기하든 죽은 사람을 공소제기하든 다 재판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지?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야. 하지만 가치가 없으니까 형식재판해 버린다. 유무죄 판단 안 한다는 겁니다. 아, 유무죄를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외계인이 사람을 죽였대요. 근데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죠? 그럼 이건 분명히 외계인이 죽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현재 과학적으로 외계인은 없어요. 그 외계인을 공소제기했다면 그것은 인정될 수 없다. 근데 공소제기하면 재판은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재판은 형식재판하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봐야 되겠죠. 형식재판과 실체재판이 뭔지. 그러니까 단계별로 딱 보면 되는 거죠. 형식재판과 실체재판이 뭔가. 자, 형식재판, 실체재판 봤더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식재판은요. 또 실체재판은. 자, 형식재판은 공소, 기각, 결정, 판결. 면소 판결, 관할 위반 판결. 유죄 판결, 무죄 판결. 그러면 자, 여기 보니까 공소, 기각이라는 것은 버린다. 그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야? 하면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결정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판결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결정은요, 그냥 버려요. 이게 결정이에요. 판결은요, 불러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봐봐. 이것, 이렇지? 아, 예. 버린다? 버리는 겁니다. 그게 판결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결정은 그냥 버리는 거. 쉽게 말해서 판결은 불러다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자, 면소는 뭐냐? 운 좋은 겁니다. 운 좋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야, 너 공소시효 잘했어. 한데 어떻게 하지? 공소시효가 지났네. 이 사람 공소시효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소하는 겁니다. 관할 위반은 말 그대로 관할 위반. 여기 관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러서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야, 우리 관할 아니야. 봐봐. 여기지. 범죄지는 여기야. 근데 우리는 아무 상관없지? 그럼 이 범죄지로 가지고 가 하고 주는 거죠.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이건 끝나버린 거지만 이건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관할로 가서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건 뭐예요? 진행형이에요. ing라고 그러죠. 아직은 진행형입니다. 자, 실체 재판은요. 유죄입니다. 유죄는 뭐예요? 말 그대로 범죄가 맞다. 무죄는요. 범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 재판이 아닐 때 실체 재판으로 오는 겁니다. 만약에 형식 재판에 해당하면요. 이쪽으로는 못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피고인이 사망하면은 공소기각 결정이에요. 쉽게 말해서 좀 이따 이야기 한번 할 건데요. 그럼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기각 결정이에요. 그러면 공소기각 결정이 돼버리면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공소기각 결정에 의해서 피고인이 사망했는데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내가 성폭행을 했다고 해서 공소가 제기됐어요. 자, 근데 내가 죽어버렸어요. 자살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내가 성폭행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렇다면 결국은 내가 성폭행을 했으면 유죄가 되고 안 했으면 무죄가 될 텐데 죽어버리면 공소기각 결정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예 따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실을 밝히고 싶으면 끝까지 살아야 되죠.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소기각 결정 사유입니다. 경포취사입니다. 나중에 다 배웁니다. 그냥 일단 이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경포대에서 취하면 죽는다. 자, 뭐가 있냐? 관할이 경합입니다. 관할 두 개가 경합돼 있는 거예요. 사건은 하나입니다. 그죠? 자, 해운대에서 강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해운대에서 여름에 해운대에서 강간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그럼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해운대에서 일어난 그 강간 사건이 갑돌이가 을을 강간한 거예요. 근데 그 갑은 부산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재판을 받겠죠. 근데 갑은 집이 서울이에요. 그럼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죠. 그러니까 자, 만약에 이 피해 여성이 강간을 당한 후에 부산에다가 신고를 해버렸어요. 부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겠죠. 그리고 이 피해 여성이 서울로 왔어요. 근데 이 피해 여성도 서울 사람이고요. 가해자도 서울 사람이에요. 갑도 서울 사람, 을도 서울 사람. 그럼 을이 서울에 있는 동네 경찰서에 또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곳에서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두 곳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버립니다. 그럼 한 개 사건이 두 곳에서 공소가 제기된다? 그건 안 되죠.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시간 낭비고 돈 낭비인데. 그러면 그때는 하나만 선택을 했죠. 부산에서 하든 서울에서 하든. 둘 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으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검사가 공소 제기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재판은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선택된 만약에 부산이 선택됐으면 부산은 재판을 하면 되고 그럼 서울 사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검사가 공소 제기했으니까 버려야 되겠죠.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버려요? 그냥 버리면 되는 겁니다. 공소기각 결정. 왜? 한 개 사건이 두 곳에서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알아서 버리면 되겠죠. 범죄인지 알았더니 범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공소 취소입니다. 그렇죠? 공소가 취소. 검사가 공소 취소할게요. 그러면 그냥 버리면 되는 겁니다. 싸우지 않겠다는 거니까. 피고인이 사망하면 그냥 버리면 되는 겁니다. 공소기각 판결이 있습니다. 자, 이건 외울 필요 없죠. 왜? 이 두 개 알고 나머지 모르면 다 여기죠. 면소 판결이 있습니다. 사시 폐지 확정. 사시 폐지 확정됐죠? 자, 사시 폐지 확정입니다. 사면입니다. 근데 일반 사면이에요. 특별 사면. 누구 콕 찍은 게 아니라 벌금 500만 원 이하는 다 사면시켜라 이런 겁니다. 그럼 현재 벌금 500만 원 이하의 재판받고 있는 사건은 다 면소가 되는 겁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됐습니다. 면소입니다. 운 좋은 거죠. 형이 폐지됐어요. 운 좋은 거죠. 확정 판결. 이미 혼났습니다. 검사가 공소제기해 보니까 이미 혼난 사건이었어요. 혼난 사건을 또 공소제기한 거예요. 그럴 때는 이미 혼났으니까 면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면소와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버리면 돼요? 공소기각 판결로 가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려 때 공소기각 판결은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제가 외우지는 말라 그랬는데 제가 필요한 것은 알아두라고 합니다. 그 머릿속에 넣으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알 수 있으니까 경포취사, 사시 폐지 확정. 경포취사는 공소기각 결정, 사시 폐지 확정은 면소.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경포취사 뭐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시 폐지 확정 뭐라고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딱 명심하고 이걸 계속 갖고 있어요. 제가 계속 경포취사, 사시 폐지 확정 이야기 계속 할 겁니다. 근데 그거 뭐였지? 뭐였지? 그래버리면 이미 끝난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인식을 착 갖고 있어요. 알겠죠? 됐습니다. 그럼 C급 가볼까요? 자, C급. 이제 재판을 한번 시작해 보죠. 재판은요, 1심 재판이 있고요, 2심 재판이 있고요, 3심 재판이 있어요. 이건 다 아시죠? 그죠? 재판은 3심 재판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요, 1심 재판은요, 그죠? 1심 재판은 만약에 1심에서 형이 받았을 때 어떤 뭔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판결이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결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와 상고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와 재항고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항고나 상고 형태에 관련되어 있는 형태에서 결국 판단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때 2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파기자판, 즉 1심 걸 깨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요. 3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파기환송,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야, 이거 재판 다시 해봐라.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왜? 이게 법률심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심이 되는 거고 1심과 2심은 사실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3심은 법률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문장에서 1심과 2심에 대해서는 사실심의 형태에서 전제되기 때문에 그 1심과 2심에 구성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결정에 대해서나 판결에 대해서 할 때 이 결정과 판결이죠. 이 판결, 형을 판결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유를 전부 설명한 거라고 그랬죠? 결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그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항소나 상고를 하면 되고요. 결정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항고나 재항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약간 달라요. 이런 제도들을 우리는 전부 모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것을 상소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지금 몰라도 됩니다. 그죠? 상소라는 제도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이때 2심이 원칙으로 하는 게 파기자판이에요. 예외는 파기환송입니다. 근데 파기자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1심 걸 깨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는데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거. 이런 게 파기자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파기환송은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보니까 이것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무죄 같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채택했는데 그 증거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를 가지고 2심이 재판을 한 거야. 유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 3심은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유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서 가치가 없거든.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야, A 증거 있잖아. 너가 지금 징역 3년 때리는 그 증거, 그거 유법한 건데 그거 쓰면 안 되는 건데 한번 확인해봐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2심은 다시 가져오면서 맞다. 이거 유법했는데 내가 착각했구나. 그러면 이걸 증거로 빼고 무죄 이렇게 다시 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이라는 말,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말은. 그렇죠? 그래서 파기자판은 깨버린 거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래 것을 위에서 깨는 겁니다. 자, 파기환송은 후배한테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시 생각해봐 할 수 있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여기도 후배 걸 깨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보냈는데 싫어. 3년 그대로 갈 거야. 그럼 다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보내요. 아니라니까 싫어. 그럼 또 3년 할 거야. 그럼 이러고 오겠죠. 그럼 여기서 뭐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때릴게. 무죄.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예외는 파기자판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 자, 이해가 안 되면은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좀 다시 돌려보셔서 이거구나. 이렇게 좀 인식을. 지금 제가 여기까지 했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가야 될 과정에 아주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밑거름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형사소송법에 이제 발을 들였어요. 이제 못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저의 마력이 못 빠져나가니까 저하고 이제부터 하나씩 이제 교재 내용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재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충실하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건지, 시험은 뭐가 잘 나오는지 이런 것을 유축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